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출문제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 영상에서 우리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한 영상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행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만큼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이 객관식 행정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제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수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만 충분히 학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데는 사실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그것도 다 커버 못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기출 문제를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학 기준으로 9급 진도별 기출 문제 있죠. 9급 진도별 기출 문제는 제 책 기준으로 한 600문제 좀 넘을 거예요. 600문제 좀 넘는데 일단 학습을 하실 때 일단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다 학습을 하셨다는 가정은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학습을 하셨으면 기출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기본서를 다시 찾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600문제를 푸시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푸는데 밑에 해설만 보고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단계에서 기본서를 다시 펼쳐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이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번 쭉 다 보세요. 최소한 뭐 총론이면 총론, 정책이면 정책, 전체 기출 문제를 한번 다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고 나서 그래도 내가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로 돌아가서 해당 내용만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 진도별 기출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 장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문제가 또 빈출인지 또 쉽게 판단이 되죠. 비슷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온 경우들은 문제 푸시면서도 이 문제는 비슷비슷한데 심지어 정답 포인트까지 똑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세요.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빈출 문제는 여러 번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한 번만 보는 게 훨씬 이제 효율적인 학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별 기출 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 자체가 자주 나온 것은 여러 번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 번 보는 거고 출제 안 된 것은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어보시되 기본서는 나중에 총론이나 총론이면 총론, 정책이면 정책 다 끝내놓고 나서 보시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출문제 푸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기본 이론적인 배경이나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기본서로 꼼꼼하게 다시 찾아보시기보다는 일단은 기본 강의 들으면서 기본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달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더라도 그게 결국은 또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진도별 구급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이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이건 문제 풀 단계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기출 문제를 진도별로 일단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꼼꼼히 읽어봐도 내가 다 아는 내용들이 있죠. 이미 기본 강의 때 다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너무 잘 이해가 되고 각인이 돼 있어. 그 내용은 사실은 다음에 더 봐봐야 이거 시간만 더 할애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볼 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는 선지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문제를 내가 봤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뭐 한 3번 선지가 내가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리더라 이런 거 있죠. 여기면 살짝 이렇게 옆에 이제 빨간색 표시했는데 빨간색 여기 흰색 보통은 이제 실제 시험 그 문제집에는 연필로만 표시해 두시면 돼요. 연필로만 이렇게 연필 표시해야 돼 표시 이렇게. 내가 3번 선지 내용이 그중에 특히나 뭐 이런 부분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살짝 표시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요, 문제를 또 기본 강의 듣고 나서 이 문제를 푸셨는데 이 문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으면은 틀린 문제 이렇게 표시만 따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포스트잇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붙이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책에다가 연필로 살짝 표시만 해둬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처음에 답했던 거 있죠. 답 같은 거. 예를 3번에서 내가 3번 정답이 아닌데 3번으로 골라서 틀렸다. 그럼 이 부분만 살짝 표시하시고 다른 선지를 봤는데 이런 거, 뭐 이런 문장을 예를 들어 잘 모르겠다. 이거만 살짝 표시해 두시면 돼요.
처음 보실 때부터 이 작업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쭉 그 테마별로 문제를 쭉쭉쭉 풀었는데 꼼꼼히 읽으면 다 풀어봤는데 내가 정답은 골랐는데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오답이라면 오답 그대로 주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더 이 의견을 드리자면 여기에 쓰지 뭐 관련해서 내용 쓰지 마세요. 내용 내용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뭐 이런 그 기본서 보시고 여기 막 이렇게 많이 쓰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필기 많이 하시는데 필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필기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내가 필기 내용을 보고 문제를 맞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맞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집은 저는 연필로 필기를 하고 이 추가적인 내가 복습을 하시면서 해설을 여기 다시면 안 되는 걸 안 다시는 것을 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1회독 했고 이제 2회독 할 때쯤 되면은 이제 판단이 쓰실 거예요. 1회독 때는 내가 꼼꼼히 봤을 때 바로 쉽게 맞췄던 문제들은 2회독 때 다시 안 보셔도 돼요. 그 보통 그런 사람의 기억에 걱정은 되죠. 그래 물론 내가 야 이거 다음에 한 몇 달 지나면 까먹는 거 아닐까? 보통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보통 사람이 헷갈렸던 부분, 그 함정에 빠졌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은 이 의식적으로 교정을 하지 않으면은 또 빠져요. 함정에 항상 그래요. 아마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걸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한번 봤을 때 바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단어들은 사실 시간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헷갈려. 볼 때마다 헷갈려 안 게 잘 안 돼. 걔네들은 계속 안 되죠. 그러니까 걔들은 따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 선지라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을 메워가신다 생각하시면 메워가신다. 그래서 2회독 넘어갈 때, 3회독 넘어갈 때부터는 이런 게 이제 표시된 부분 위주로만 메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메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메우시는 부분이 이제 3회독, 4회독 넘어가면서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이제는 처음 내가 1회독에 2회독 했을 때는 이게 잘 와닿지 않아서 내가 좀 불편했던 문장인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 그러면은 지우시면 되죠. 아니면 이 포스트잇 같은 거 표시했으면 포스트잇 띄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쫙 줄어들죠. 그래야지 사실 여기 제가 제 문제집도 9급 문제면 아까 제가 600문제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00문제를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다 이미 아는 것들은 내가 익숙해진 것들은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끝까지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마지막에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로 이 600문제를 다 여러 번 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독이라고 해서 모든 문장을 전부 다 읽어보는 회독이 아니라 처음에 1회독 할 때, 2회독 할 때, 3회독 할 때 이게 점점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학습이 반복하는 범위는 자꾸 좁아지는 거죠. 결국 끝에 가서는 내가 마지막까지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끝에 가서 계속 무한 반복하게끔 만들려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집 보시면서 그냥 벙벙하게 계속 근데 아는 문제 또 풀고 모르는 문제는 또 모르는 데도 풀고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이 회독하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마지막에 시험장 가서도 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9급 기출문제까지 한 600문제를 완전하게 이제 숙지를 했어. 숙지를 했으니까 이제 내게 된 거예요. 내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뭘 더 추가할 거냐. 난 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행정하게 고득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 등은 우리가 무조건 학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제가 최고 영상에 올렸을 텐데 법령 개정은 이제 항상 보셔야 돼요. 법령은 시험 출제월을 기준으로 2달 전 말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시험이면 6월 말 기준, 2월 말 기준으로 이제 법령을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일단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영상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숫자, 행정학에 나온 숫자. 이것도 사실 암기인데 숫자 같은 것만 또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급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반복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그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지방지 9급, 지방 9급 기준으로 충분해요. 예, 지방 9급 기준으로 충분히 합격할 만한 점수 받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제가 항상 거듭 말씀드리거든요. 지방지 9급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 일부 고득점 지역 말고는 거의 이 정도만 해도 600문제 정도만 반복하시더라도 사실 크게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다, 더 문제 더 풀어보시겠다 하신 분들 동영은 많이 보지 마세요. 동영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동영 강의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 동영은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추가해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을 해서 어, 추가한다의 개념보다는 실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 점수 잘 안 나왔다고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단 말이죠. 사실 제가 동영 문제를 다른 분들 다 보는데 대부분 그렇죠. 출제되지 않았던 이론 막 집어넣고 아주 지엽적인 법령 집어넣고. 근데 그게 기출문제 나오던가요? 솔직히 안 나오잖아요. 그 봐봐야 괜히 그 마음만 심숭생숭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보는 게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은 실제 시험에서 대응을 해보는 게 동영 시험의 동영 모의고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른 가면 모르겠지만 일단 행정학은 새로운 내용, 그 동영에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영을 통해서 내가 이 실전 연습을 좀 해봤다. 왜냐, 기출 문제 좀 익숙하니까. 혹시나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때 혹시 내가 좀 잘 못 보는, 대응을 잘못해서 시험 못 보는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한 어떤 연습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내가 그래도 동영 말고 좀 그러면 퀄리티 높은 문제 보고 싶다. 간단해요. 7급 문제 푸시면 돼요. 7급. 제가 9급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제가 7급 개강을 하니까 7급 문제를 개강하니까 7급 문제는 9급 수험생은 보는 게 부적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 의외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행정학 수험 객관식 행정학에서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 다 올해 풀어보신 분들 바로 아실 거예요. 7급 문제하고 9급 문제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올해 뭐 이제 말씀드렸던 올해 7급 추가 채용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 9급 시험보다 훨씬 쉬웠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무슨 깊이가 있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7급이랑 9급 시험은 출제 범위도 차이가 없고요. 사실 난이도도 그때그때 그 해에 따라서만 좀 다르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하기 좋은 거는 7급 기출 문제 가지고 시간제도 풀어보시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작년에 이제 수강하셨던 분이 이제 올해 국가직 작년 7급 합격하시고 학교 수기 올리셨던데, 역시나 좀 제가 예상했던 대로 7급 합격하시는 분들한테도 기출 문제를 시간 내에서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도별 문제든 시간제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7급 기출 문제를 시간제도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9급 기출, 진도별 기출 문제 다 풀어보셨으니까 그 풀어보시고, 그래서 시간 내로 풀어보시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그러면은 분명히 9급 기출 문제로 해결 안 됐던 7급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9급 기출 문제 가지고는 해결 안 돼.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순 법령 지엽적인 거 일부하고 이론이 한 시험 문제당 많아봐야 한두 개 정도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만 추가하시면 되겠죠.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2026년 7급 문제 중에서 내가 9급 문제를 해결 안 됐던 게뭐 2번, 뭐 4번 이렇게 있으면 표시만 딱 해두시고 그 문제만 보시면 돼요. 그 문제만. 다른 나머지 7급에서 9급으로 다 해결된 문제를 다 여러분 다시 보시기에는 시간적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7급을 점점 풀어보시면서 9급에서 해결했던 문제 위주로만 추가. 이 정도 마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이 이미 합격선에 다 다가가 있어요. 근데도 역시나 제가 거듭말했지만 동영 풀어보시고 뭐 여기 뭐 강사들마다 동영됐던 거 여기저기 막 모으시고 다 풀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장수생이 되는 지름길 장수생. 지금은 기출문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만 잘 반복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좁혀 나가야 되는 거죠. 좁혀 나가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위주로 좁혀 나가기 때문에 공부의 밀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또 봐야 내가 집중이 잘 안 되죠. 근데 내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던 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던 거, 그런 거 위주로 자꾸 메워 나가다 보면 공부의 어떤 질적인 것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